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. 한국 사회의 오랜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. 내 집 마련. 이게 정말 모두에게 정답일까? 특히 월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떨까?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.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. 이 말 정말 많이 듣는데. 이 자료는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네요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네, 그렇죠.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문제 제기인데요. 단순히 뭐 집을 사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성봉이나 안정하고 거의 동일시했던 그 주택 소유, 그 이면에 있는 현실적인 부담, 또 놓치게 되는 다른 기회들,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있죠. 그러니까 관습적인 통념에 약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네. 역시 가장 먼저 와닿는 건 돈 문제 같아요. 자료에서도 딱 지적하듯이 요즘 집값 생각하면 뭐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이라도 그래 30년, 40년짜리 초장기 대출 이게 거의 뭐 기본이 됐다고 하죠. 아, 네, 맞아요. 기간이 엄청나죠.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, 어떨 땐 진짜 월급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원금 이자로 나간다는 건데 이게 과연 이게 감당할 만한 수준일까 싶기도 하고요. 그렇죠. 바로 그 재정적 압박, 그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집이라는 이 단일 부동산 자산에 개인의 거의 모든 자원이 묶이는 위험성 있잖아요. 이걸 뭐 흔히 몰빵 투자라고도 하는데 그 함정을 경고하고 있어요.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뭐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요. 변동성이 있죠. 네, 또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인 거죠. 맞아요. 그 기회비용. 이 자료에서 되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그 매달 갚는 돈 있잖아요. 한 150만 원? 이걸 한 10년 동안 꾸준히 미국 S&P 500 같은 그런 지수 펀드에 넣었다면 아, 투자를 했다면, 네. 네. 그 기간 동안 일부 지방 아파트 평균 상승률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제시하더라고요. 물론 뭐 투자는 선택이고 위험도 따르지만 그래도 집만이 자산 증식의 유일한 길이다. 이 생각에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. 정확합니다. 네. 그리고 그뿐 아니라 뭐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비라든지 창업 같은 거 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. 아니면 뭐 세계 여행 같은 그런 경험 자산에 투자할 기회. 이런 걸 혹시 집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이게 바로 자료가 말하는 안정의 재정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집을 소유해야만 안정적인 게 아니라 과도한 빚 없이 좀 유연하게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또 다양한 경영이나 투자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.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안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집 소유가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아니면 내 공간이라는 그 만족감 이거 포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좀 어떻게 접근하나요?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만으로 볼 문제는 아닐 텐데. 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.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장기적인 재정 압박이라든지 희생되는 다른 기회들. 이게 과연 모든 사람에게, 특히 여기서 언급된 소득 구간의 사람들에게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가? 이걸 묻는 거죠.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이 꼭 초장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,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안정적인 장기 임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는 곳의 주거 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결국은 뭐 내 집 마련이라는 그 획일적인 목표 대신에요. 각자의 재정 상황이나 가치관, 그리고 뭐 삶의 단계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나 삶의 방식을 좀 고려해야 한다. 이런 얘기네요. 네네.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따라가기보다는 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. 약간 이런 메시지 같아요. 네, 핵심은 바로 그 주체적인 선택입니다. 장기 부채의 무게, 그리고 기회비용, 이걸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고, 집이 없어도 괜찮다. 혹은 나는 다른 방식으로 나의 안정을 구축하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나 통념에 막 휘둘리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최적인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,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처럼 때로는 모두가 가는 길이 내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
여러분에게 안정적인 삶이라는 어떤 모습인가요?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집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? 한번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